예, 1992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22살로 구라친 낚시 경력이라고는 지난 여름방학 때 일주일 동안 외갓집에서 낚시한 것이 전부인 생초보 고등학생 한 명과 20대 중반의 닐낚시꾼 한 명, 그리고 30대 중반의 붕어 낚시꾼이 오붓하게 하남 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의 닐낚시꾼이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니까 오뎅과 소주를 한 잔 먹자며 자기 낚싯대를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낚싯대를 지켜주니까 20대 중반의 닐낚시꾼이 오뎅과 소주를 사와가지고 일면식도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소주를 한 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대 중반 이 붕어 낚시꾼이요, 내 찌 저기 막 쭉 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멋지게 올린다 하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이래 보니까 정말 찌가 쫙 이래 오르는 겁니다. 저 찌가 왜 오르지? 낚시 경력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이 상당히 궁금해해서 이분이 다시 이제 술자리에 돌아왔을 때 뭣도 모르게 한번 물어보게 되죠. 낚시할 때 찌가 올라오는가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붕어 낚시꾼이 내 찌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찌 맞춤의 원리를 가르쳐 줬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붕어 낚시에 눈을 떴을 건데, 아무튼 그 뒤로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1994년 20살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슬로건은 이거죠. 친구의 친구도 친구다.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할 것 없이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는 시기인데, 거기에 우연찮게 낚시 친구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낚시 한번 가자. 그래서 동행 출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낚시를 할 때 한 붕어 한 서너 수를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찌는 건드는데 입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닛발을 하나 딱 들고요, 뚜벅뚜벅 제한테 걸어옵니다. 입질 없나 하니까, 그래 입질 없다 그러니까 채비 한번 보여줄 수 있나 하니까 채비를, 그 낚싯대를 줬죠. 주고 이렇게 딱 보니고 찌를 쭉 내려가지고 물속에 한번 던지니까 찌가 그냥 푹 하고 내려가죠. 이러니까 입질 없지 그러면서 봉도를 막 자르는 겁니다. 멀쩡한 봉도를 저거를 왜 자르지 속으로 의아해 했는데요. 그래도 자기 따나 무엇을 보여주려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찌가 수면에 이제 달랑말랑 할 때까지 봉도를 잘라내니까 이제 거의 수면에 달랑말랑 합니다. 그때 이제 낚시를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요. 정말 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채비는 이런 채비, 여러분들 요새는 흔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예전에 이런 걸 한 500원 정도 팔은 이 찌에다가 이런 가지바늘 채비로 낚시를 했는데, 거의 부력이 무거운 상태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찌가 올라오지는 않고 거의 내려가는 입질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찌 맞춤을 하니까 찌가 올리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친구야 찌가 왜 올라오노? 그러니까 친구도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거 최만무 선생님이 지으신 이 붕어 낚시 이렇게 하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찌가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의해서 찌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가? 그래서 이 책을 상당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서점 몇 군데 둘러봐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 책을 어렵게 구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찌올림의 과정,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아직까지도 제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찌올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찌올림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찌가 왜 올라오냐고 이래 물으면은 이제 아주 쉽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찌가 올라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찌 맞춤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찌의 부력과 봉돌의 침력, 찌가 이게 뜨는 힘이 있죠. 찌는 뜨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돌은 가라앉는 힘이 있습니다. 이 뜨는 힘과 이 가라앉는 힘이 거의 비슷할 때, 이거는 거의 무중력 상태가 되죠. 무중력 상태가 되어서 붕어의 먹이 치위 과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붕어의 치위 과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붕어의 먹이 치위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먹이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제 붕어가 먹는 모습을 제가 보여줄 건데, 일단은 이제 빨아들이죠. 흡입을 하죠. 제자리에서 흡입을 하고 우물우물 삼키다가 뱉거나 아니면은 이 머리를 들어서 꾸역꾸역 삼켜냅니다. 이때 이 봉돌은 약간 이 먹이를 먹을 때 조금 이래 부상을 합니다. 왜? 찌의 부력과 봉돌이 침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붕어가 약간 빨 때 찌가 약간 이래 올라오고, 낚시에서는 이래 예신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먹인 것을 확실하다 싶으면서 꾸역꾸역 씹으면서 머리를 들 때 찌가 그냥 쭉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원리가 바로 이 찌 맞춤의 원리고요. 뭐 이러한 찌 맞춤을 했을 때 찌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찌의 부력과 봉돌의 침력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찌의 부력과 봉돌이 비슷하다, 이 비슷하다는 말에 이게 찌 맞춤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찌 맞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찌가 올라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찌가 왜 내려갈까? 일단은 찌의 부력보다 봉돌의 침력이 더 크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은요, 자, 이 찌와 이거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찌의 침력이 더 큽니다. 그럼 붕어가 먹이를 살짝 먹을 때 이 찌 맞춤이 된 상태 같으면은 찌가 살짝 이래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찌와 봉돌의 상태는 거의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붕어가 먹이 치위하는 과정대로 이 봉돌이 올라가기 때문에 붕어가 흡입을 하면 살짝 올라오는데, 이 봉돌이 너무 무거워 버리면은 먹을 때 살짝 끌려가죠. 그리고 먹어서 머리를 들 때도 이 봉돌 자체로 힘으로만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찌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 찌의 부력이 봉돌의 침력보다 클 때, 요새 중축 내림이나 옥내림 낚시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죠. 찌의 부력이 보통 좀 더 크게 1목 내지 2목에 이렇게 맞춰 놓을 때, 아니면 중축 내린 경우에는 7목 이렇게 맞추어 놓을 때, 붕어가 반응을 하면 예신이 그냥 일반 바닥 낚시에서는 요만큼 준다지만은 보통 옥내림이나 중축 내림 같은 경우에는 붕어가 먹이를 살짝 먹을 때 뜨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살짝 뜨지 않고 그냥 쭉 하고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붕어가 머리가 들어서 가지고 갈 때 찌가 스르륵 이렇게 잠겨버리는 입질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찌가 올라오는 이유, 그리고 찌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붕어 낚시 생초보 탈출은요, 제가 이제 붕어 낚시를 하면서 완전 생초보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찌 맞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